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시작,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어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죠. 참 다양한 분야에서의 계획이 나왔는데요. 늘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계획이 그대로만 실현된다면요.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 제대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우선 추석과 설날,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이 대체 공휴일이 점진적으로 다른 공휴일에도 적용될 거라고 하고요. 또 5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매월 10만 원씩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이 또 나온다고 하고요. 또 병사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단축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경기도 참 어렵고요. 살림살이 팍팍하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계획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국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은요. 제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년 창업 이야기 또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청년 창업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요. 그중 하나, 바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한지 제대로 한번 알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제천으로 가보시죠. 어머, 비 새는데 잘 두자네요. 꿈인가요? 아이고, 악몽을 꾸고 있네요. 물! 어머, 빈병이었어. 계속해서 애타게 물을 찾는데, 어머, 이번에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을까요? 물 좀 주세요. 제발요. 물이다. 물 좀 주세요. 물 필요해? 예. 제발 물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물. 드디어 타는 결증을 해소해 반가운 물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은인을 만나는 꿈이었나? 어머, 시원하기는 하겠다. 꿈이었잖아. 비는 진짜 많이 새. 그나저나 날 도와줄 사람은 어디 나타나는 거야? 뭘 바랍니까? 잠만 자면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는 언제쯤 쌩하고 해 뜰 날이 올까요? 청년 실업, 고용 절벽, 이런 암울한 현실은 노! 열정과 패기 그리고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인복도 있다. 창업이라는 배를 타고 꿈을 향해 전진하는 청년 창업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찬홍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도움받을 수 있는 선배, 기댈 수 있는 가족. 눈 크게 뜨고 찾으면 누군가 여러분을 믿고 도움의 손을 내밉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찾아간 곳은 충북 제천에 위치한 대원대학교 내 창업보육센터. 열정과 꿈을 가지고 드넓은 창업의 바다에 뛰어든 청년 창업가들이 모인 곳이랍니다. 회의 중인가 봐, 회의 중. 저 혹시 청년 창업가... 지금 회의 중인데 지금 안 사요. 안 사니까 나가. 예. 잠깐, 내가 뭐 팔러 왔었나? 사장님 만나러 왔잖아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사장 아닌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아닙니다. 아닐 것 같아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청년 창업가, 이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올해 나이 36, 패기와 열정으로 무장한 청년 창업가 조인선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안 사는데 왜 자꾸 들어오시는 거죠? 지금 일하는데? 저 팔러 온 거 아니야? 모르겠다. 내친 김에 그럼 저 좀 사주세요. 저. 안 샀다니까요. 아이고, 당신 같으면 사겠어요. 조인선 대표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화학과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 후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을 살리며 일을 했는데요. 우연히 오토바이 부품업체와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 자동차 부품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 청년 창업가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줌마 아니에요?
저 미혼입니다. 저 청년이거든요. 민증이라도 보여드릴까요? 그럼요. 누가 봐도 청년인데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 여기가 그럼 무슨 회사인지 뭘 만드는 곳인가요? 우선 저희 회사는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 자동차 부품 중에 전기 제어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스위치를 만드는 회사고요. 지금 창업한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 그 돌도 안 지났네요. 애기는 돌 지났죠? 저희가 만든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요? 우와, 진짜 대박. 근데 이게 뭐죠? 자동차 릴레이 박스라는 건데요. 이걸로 인해서 그 자동차에 있는 뭐 깜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고요. 사실 저희가 만든 제품은 이건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반도체화해서 이렇게 칩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 이렇게 큰 것을 이렇게 최소화시킨 거예요? 우와, 대박. 근데 이게 뭐죠? 자동차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부품은 2만 개가 넘습니다. 그중 릴레이라고도 부르는 계전기는 전기 회로에서 회로를 2개로 나누어 한쪽에서 신호를 만들고 그 신호에 따라 다른 쪽 회로의 작동을 제어하는 전기 스위치의 역할을 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전자회로와 기계식 릴레이로 구성되었던 이 장치를 반도체 회로를 통한 모듈 형태로 바꾼 제품을 개발했고요. 국내 굴지의 반도체 회사에서 이 부품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조인선 대표의 작은 회사가 최고의 반도체 회사에 하청을 주게 된 거죠. 이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조인선 대표의 회사는 2017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우수청년 창업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젊고 혁신적인 창업기업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차량용 반도체 개발 및 생산 기업으로 기존 부품이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개선하여 적용했다는 점에서 시장성과 기술성이 돋보이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설립된 신생기업이지만 발전 가능성만큼은 어느 기업 못지 않습니다. 청년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조인선 대표의 패기와 열정,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 덕분이 아닐까요? 젊은 사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시는데 네네. 그러면 사장님은 어떤 분인가요? 항상 일에 매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쾌활하시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분입니다. 항상 되게 밝으시고 이제 직원들에게 소통을 자주 하시고 회사에 대한 미래 지향성 이런 걸 항상 이렇게 회의 때 말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좀 반하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우 참, 그런 걸 왜 물어볼까? 지금은 하루하루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업이지만 회사를 창립하기까지 쉽지 않은 갈등과 고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막막하고 그렇지만 일단 하고 싶은 게 명확히 있었고 이 제품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컸기 때문에. 하지만 창업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시장에 내놓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고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하니까요. 무엇보다 그곳의 미래 가치를 믿어주는 조력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천 자동차 부품 산업 클러스터 센터를 만난 일은 일만 군말을 얻은 듯한 기분이었다네요. 제천시는 자동차 부품 산업을 지역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 자동차 부품 산업 클러스터 센터를 준공했는데요. 이곳을 통해 지역 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인선 대표 또한 이곳에서 신제품 개발과 생산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이 회사에서 만드는 칩 하나로 모든 그 자동차 전장 관련 부품들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상당히 그 자동차 그 경량화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화됐을 때는 이 기업이 상당한 그 성장의 어떤 그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현대 사회에서뿐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도 필수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품 시장은 14조 원가량. 이 회사는 부품 간소화에 성공하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자동차 부품 시장에 뛰어들 계획. 이제 막 창업 6개월이지만 포부가 당당합니다. 이 회사의 경쟁력은 여러 개의 칩을 쓸 걸 한 개의 칩으로 쓰면서 기존 가격에 대해서 5분의 1에서 10분의 1 가격에 훨씬 우수한 제품을 그 가격에 파는 겁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우선 저희 회사가 1월에 설립해서 한 6개월 정도까지 지금 현재 6억 정도 매출이고요. 앞으로 신제품 개발해서 500억에서 뭐 1000억 이상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1000억! 그럼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제품을 더 많이 생산 개발하고 공장을 제천에 지을 예정입니다. 공장이 또 새로 생기면 인력도 많이 뽑겠네요. 저 어떤가요? 저희는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갈 예정입니다. 뭐 자동화? 제가 자동화를 입어서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비리비리 주인님 뭐든지 다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결혼이라도 해드릴까요? 싫어요. 그럼 스탬프로 입을 막을까요? 네.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립니다. 청년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지만 도전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청년. 청춘의 꿈을 펼치기 위해 창업이라는 배를 타보는 건 어떠신가요? 내 꿈을 현실로! 꿈은 이루어진다! 제 꿈은 결혼하는 건데요. 왜 좀 쳐다보세요? 혹시나. 네, 정말 이 창업 과정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간중간 포기하지 않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서로를 위로해주며 잘 버틴 건데요. 그렇게 지금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무언가에 도전 중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북 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농사꾼으로 살고 있는 김영일 씨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그냥 농부가 아니고요. 자연을 사랑하고 여기에 낭만까지 있는 아주 멋진 농부라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여기 자연을 무한히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디 가는 길일지라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농부 김영일 씨. 그가 사랑하는 자연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꼭기요! 닭들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아침밥은 든든히 먹는 게 중요한 법이죠. 덕분에 그의 아침은 늘 분주한데요. 계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 진안에 낭만 농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았는데 잘 찾았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닭 밥 주고 있어요. 아침밥. 저도 좀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구경하시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구경하는 게 도와주는 겁니까? 예. 닭들은 외부인이 들어오면 예. 놀래요. 놀래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좋은 것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인데요. 생후 한 달 된 병아리부터 최고참 닭까지 그가 만든 별미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얘기 듣기로는요, 이 집의 닭들이 유명한데 유명한 이유가 이제 그 먹이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어떤 특별한 먹이를 좀 쓰시는 건가요? 먹이는 집에서 소돼지 닭을 키울 때 우리 사람이 먹고 그 나머지를 줬잖아요. 그렇듯이 얘들한테 지금 그런 걸 먹이는 거죠. 인공사료를 주는 게 아니고 직접 만들어서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군요, 닭들이. 사람이 먹어서 좋은 걸 먹여야죠. 네네네. 우리가 건강하려면 우리가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철, 인 등등. 얘들한테도 골고루 이걸 줘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재료들 쓰면은 별로 남는 거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남으려고 계산하면 일반 시중 닭 키우듯이 해야죠. 빠르게 과속 성장시키면 뭐 돈 벌겠죠. 그럼 이제 품종을 빨리 자라는 걸로 육종을 하면 돈 벌겠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제 재래닭을 복원한 걸 저희가 키우고 있어요. 지난해 재래닭을 복원한 사람을 찾아가 오랜 설득 끝에 모셔온 귀한 닭. 더딘 농부의 삶을 그대로 닮은 암탉들은 7개월이 지나야 알을 낳을 수 있는데요. 계란 한 판을 채우지 못하는 날도 많지만 자연이 오늘 허락한 몫을 받았으니 그는 괜찮습니다. 여기는 또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요? 이게 잡초밭 같은데요. 이게 마 심은 마밭이에요. 마밭? 예.
잡초도 같이 자라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강한 애들이 이겨나요. 이제 열매를 맺고 씨를 맺죠. 알면 알수록 범상치 않은 농부가 궁금해졌습니다. 자연 농법을 고집하며 흐르는 땀을 친구 삼아 살아가는 낭만 농부의 삶. 무엇이 그를 이토록 변화시킨 걸까요? 처음에 이런 거 할 때는 참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 네, 선생님. 네. 그러면 저기 귀농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어느 책에서 보니까 GMP 25,000불, 30,000불 시대 되면 먹거리가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시절에 내가 귀농하던 시절에 GMP 25,000불에서 30,000불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러면 이거다 했죠. 결과적으로 선택은 탁월했어요. 선택은 탁월했다. 너무 행복해요. 아까 그 닭들도 그렇고 네. 이 모든 농사를 네. 지금 이제 자연농으로 하시잖아요. 예.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빈곤한 만찬이라는 그 프랑스 농학자가 쓴 책이 이제 저를 자연농으로 이끌어준 그 계기가 됐는데 그 책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5대1, 6대1이면은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이 되는데 현대 모든 그 과학 문명 발달로 인해서 오메가6가 20, 오메가3가 하나, 20대 1의 그 평균치가 나왔대요. 근데 이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다 먹거리에서 나왔다. 근데 그 먹거리의 원인이 오메가6를 제공해 주는 게 이제 그 수입 GMO 옥수수. 그래서 자연농의 이제 그 권위자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때 이제 일본의 가와구치 선생 같은 경우에 이제 가서 직접 만나서 몇 시간 동안 대화도 나눠보고 하니까 그분 철학과 내 철학과 똑같더라고요. 자연은 믿으면 돼요. 농부가 땅을 믿고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으면 농작물들은 스스로 악조건을 극복하고 면역력을 키우며 잘 자란다는 믿음.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자연농법은 네. 조금 사서 고생하는 건 있네요. 예, 사서 고생하죠. 제초제만 갖다 뿌려주면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제초제하면 제일 쉽죠. 이 논을 한 10년 묵혔어요. 아, 그래요? 예, 올해 처음 이제 이걸 심었는데 그 10년 동안에 잡초가 얼마나 자기 종족을 갖다가 여기다가 많이 뿌렸겠어요. 근데 이 땅을 왜 10년이나 묵히셨어요? 오래 될수록 이 지력이 높아지잖아요. 일본의 기저귀 사과가 왜 유명해요? 뭐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7년 동안 땅을 묵혔는데 그 토양에서 지력이 회복돼 가지고 제대로 된 사과가 열린 거예요. 면역력이 좋은.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었지만 낭만 농부의 정직한 먹거리를 먼저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를 넘어 전국 각지에서 그의 농산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사진 하나 찍어야 되겠다. 아니, 잠깐만요. 와, 사진이 이쁘긴 한데 이 사진 왜 찍는 거예요, 근데요, 선생님? 포스팅 하려고요. 포스팅이요?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 SNS 하시는 거예요? 네. 오. 그럼 이거 찍어서 이 바른 먹거리를 사랑하는 분들한테 알려주는 건가요? 그렇죠. 온라인 친구만 해도 수천 명이라는 SNS 고수 김영일 씨. 그는 자연농법에 이어 휴대전화 속에서도 또 다른 답을 찾았습니다. 안알야 좀, 안알차 좀. 오케이, 이것도 괜찮겠다. 오케이, 씨. 농사 짓기 너무 바쁘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SNS로 소통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으신가요? 열고 나서 보니까 완전 별천진 거예요. 아, 이게 농부로서는 이게 최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건 페이스북이다. 이래 생각하고 이걸 열심히 했죠. 이제 SNS를 통해서 막 소통하고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많죠. 내가 낭만농부라는 그 닉네임이 있는데 우리 페이스북 친구가 그 정보를 줬어요. 참 낭만적이십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순간에 내가 낭만농부라고. 아유, 아깝다. 썩었다. 상했다, 이게. 냄새 참 좋네.
토마토 이게 토종 토마토예요. 토종 감자. 오, 맛있겠죠? 네. 오. 요게 작년에 그 들깨씨를 바닥에 떨어진 게 난 자생된 거거든요. 이걸 갈아엎지 않고 놔뒀어요. 근데 요런 걸로 이제 식재료로 해서 내가 농가 레스토랑을 만들 거예요. 자연 농법 레스토랑. 자연 농법을 고수하며 그가 키우는 작물들만 10가지가 좋긴 없는데요. 수확량은 적고 수고는 더하더라도 그는 자연을 믿습니다. 이 삶의 무게를 내가 덜어주고 있잖아, 애들이. 얼마나 싱싱해, 이거. 진짜 이건 아주 컨디션 양호하다. 제가 오늘 선생님 하루 종일 쭉 쫓아다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느리지만은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제 우보천리,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느리지만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가는 거죠. 바른 먹거리 생산입니다. 바른 먹거리 만들어서 저희 바른 먹거리를 애용하는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금, 마르지 않는 샘처럼 건강한 땅에서 좋은 먹거리가 나온다는 첫 마음을 오롯이 지켜가는 낭만농부 김영일 씨. 오늘도 지난해는 낭만농부의 바른 먹거리가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전국시대에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현재 순천과 여수 지역 가시거리가 160m로 굉장히 짧은데요.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사라지겠고요. 낮 동안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전해상에도 짙은 안개가 곳곳에 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요즘은요, 청년 실업도 문제고요. 거기에다가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요,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뭉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라서, 더불어서 더 의미 있다고 합니다. 그 훈훈한 현장 지금 가보시죠. 함께하는 사회, 실천하는 사회는 우리가 책임진다. 무더운 여름, 가장 더운 곳에서 뜨거운 가치를 나누며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사회적 경제는요, 사랑의 손길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걸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 나눔과 협동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기념 행사가 열렸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대구 사회적 경제. 대구 사회적 경제 주간 화이팅! 그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대구시 서구에 위치한 주택단지. 조용하다 마을이 오늘따라 유난히 시끌벅적하다. 1조가 여기 3개, 1조 여기 3개고 2조가 여기 3개고요. 2조가 4, 5, 6번. 예. 네. 그 사회적 경제 주간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비산 일동에서 좀 주거 개선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청소 이런 걸 저희가 해드리려고 저희가 좀 모여 있습니다. 마을에서도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곳은 매년 여름이 되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전혀 그렇고 이거 그 비가 떨어져 버려. 비만 세면 되지 뭐. 비가 시에서 와서 그렇지 뭐. 방에 이거 몰랄까봐 껄렁껄렁 할게 그죠? 비좁고 노후된 주거 환경, 특히 무더운 여름과 혹독한 겨울을 나기가 쉽지 않다. 이곳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단체가 있다.
바로 사회적 경제 조직. 집에 들어서자마자 꼼꼼하게 낡은 전기 배선과 고장난 전등부터 확인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소외계층분들한테 좀 좋은 일 좀 한번 해보려고. 사회적 경제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어려운 일들을 서로 협력해 해결해 나가는 경제 활동으로 대표적으로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등이 함께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가 우리 지역민들의 생활의 불편이나 복지 서비스를 좀 개선하자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지금 우리 비산 일동처럼 도시 재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을에 들어와서 결국은 재생 사업이 끝났을 때 우리 마을 주민분들이 마을의 어떤 공동된 공통의 경제 공동체를 사회적 경제로 만들고 거기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걸 인큐베이팅하는 역할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골목에선 벽화 작업이 한창인데 하나둘씩 그림이 채워져 갈수록 비산동 주민들의 마음도 희망으로 채워져 간다. 마을마다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림에 관련된 이야기 또 날맥골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소재로 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 사람들이 잘 아는 법. 이날은 청소와 수리, 벽화 제작팀으로 나눠 사회적 경제의 따뜻한 의미를 전했다. 같은 시각 비산동 주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곳. 평범한 방앗간 같아 보여도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 동네에서 장애인들을 위주로 해서 마을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상도 쪽에는 장애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서도 많이 협조도 해주고 식당, 상가 이런 데서 많이 판로를 해줍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착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곳.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도움에 보답하고자 소박하지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처음에는 애로도 많고 많이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손도 맞고 발도 맞고 다 어느 정도 다 맞춰가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냥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역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돕고 있는 이곳은 사람 중심의 경제, 즉 사회적 경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일할 수 있다는 게 즐거움이죠. 사람이 중요하지 돈도 중요하지만은 이웃 간에 그게 좋아야 모든 것이 다 잘 돼가고 술술 풀어나갔지. 점심시간을 앞두고 더욱 분주해진 이곳. 주민센터 안에서는 지역 마을 기업의 도움으로 오늘 비산동 주민들에게 전달할 맞춤 키트 포장 작업이 한창이다. 오늘 서구 비산동의 일대에 한 174개의 가구에 오늘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여름을 시원하게 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사회적 경제협의회에서 오늘 제품은 말개별수 준비를 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가장 더운 곳에서 뜨거운 가치를 나누기 위해 함께한 사람들. 비산동 주민들에겐 이보다 더 시원한 선물은 없을 것 같다. 선식이라서 물에 태워서 드시면 되고요.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기분이 좋지 뭐. 이리 도와주는 사람 어디 있노. 봉사단 땡기면 도와주면 고맙고 좋지. 마을 곳곳을 돌며 혹시라도 빠진 곳은 없는지,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엄마의 마음으로 또는 이웃의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해가 또 좀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맛있게 드십시오. 예.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라서. 요즘에 다 어렵다 하는데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장애인을 이렇게 또 오셔서 물질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경제는요, 사랑의 손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익을 창출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 그분들이 일을 해서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실천을 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잘 살면은 평등하게 다 잘 사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공동체 활동을 마무리하고 곧이어 비산동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의 밤이 이어졌다.
이날 공연에는 사회적 경제 문화 공연팀을 중심으로 200여 명의 주민들과 사회 경제인들이 서로 교류를 하며 하나가 됐다. 이번 행사 통해서 우리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좀 서로 보듬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대구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더 확장시켜서 우리 공동체를 함께 나누면서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등불이 되어주며 사회적 경제의 꽃을 피워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작지만 강한 이유는 바로 나 혼자가 아닌 우리이기 때문은 아닐까. 이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 마을을 더욱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그 모습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 활동이 우리 지역에서도 좀 활발하게 활동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푹푹 찌는 무더위 피해서 바다로, 계곡으로, 산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요. 이곳 또한 어떨까요? 바로 경주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인데요. 무더위는 시원하게 날려주고 감성은 꽉꽉 채워준다고 합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부산하면 국제영화제, 대구하면 국제오페라 축제, 그리고 경주하면 전국 15개 국공립극단이 함께 펼치는 독보적인 클래스의 문화축제. 푹푹 찌는 무더위를 촉촉한 감성으로 채워줄 명품 공연 보러 우리는 경주로 갑니다. 경주 문화생활의 1번지 예술의 전당, 바로 이곳에서 전국의 명품 공연들을 즐길 수 있는 대박 찬스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은 우리나라에 있는 15개 국공립극단이 경주에 모여서 한 달간 같이 공연을 하면서 연극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정보를 교류해서 대한민국 연극 발전의 계기를 삼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올해로 8회째 매년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전통 연극뿐만 아니라 창작 뮤지컬과 악극까지 완성도 높은 공연들이 7월 내내 이어집니다. 경주 시민들이 매년 내가 살고 있는 내 고향에서 전국에서 가장 핫한 연극,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연극을 한 자리에서 다 관람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비해 문화적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경주. 그런 문화적 갈증을 달래줄 담비 같은 축제가 열렸으니 사람들의 관심도 최고. 문화를 업그레이드, 내가 내 자신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러 왔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이야기거리로 이제 공연이 이루어지니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공연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런 무대, 이런 자리가 반가운 것은 극단의 배우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에 공연을 앞둔 경주 시립극단은 리허설도 실전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국공립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관객들과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하고 감동과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어서 배우로서도 또한 뜻깊은 것 같습니다. 타임이 얼마나 적혀있어? 음악 체크요? 음악 체크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1시간 하고요. 리허설도 땡기는 거고요. 테크만요? 2시 10분에 테크 들어간다고. 올해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에서 첫 무대를 열게 된 경주 시립극단. 자전거라는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전거의 원작은 극작가이자 연출가이신 오태석 선생님의 충청도 서천말로 쓰여진 시곡입니다. 이번에 저희 경주시립극단이 경주말로 개고를 해서 진행하게 됐고요. 1983년도에 시골 밤 풍경을 배경으로 이야기는 펼쳐집니다. 1950년에 있었던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고 또 어떤 교훈으로 이어져 갈지를
그런 질문을 담고 있는 연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주 시립극단의 연극을 시작으로 총 11편의 공연이 모인 문화축제. 그중에는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를 연극으로 재해석한 인천 시립극단의 열하일기 만보가 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저희 연출 선생님이 모든 무대나 이런 것도 원작하고 전혀 틀린 방향, 청각적이나 모든 점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좌충우돌 세 친구의 창업 이야기를 담은 순천 시립극단의 청년 창업의 고군분투기. 세월호의 슬픔을 그린 목포 시립극단의 바다로 간 소풍까지 내용도 장르도 다채로워서 골라보는 재미가 팡팡 터질 예정. 무덥고 길었던 하루가 저물면 이제 문화가 있는 여름밤을 즐기기 위해 사람들은 예술의 전당으로 모여듭니다. 경주에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기회로 보게 되어서 너무 기대가 돼요. 저희가 또 연극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공부도 많이 될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좀 보려고 왔습니다. 재밌게 보겠습니다. 객석을 꽉 채운 사람들을 보니 흥행은 대성공인 것 같죠? 이 뜨거운 관심 속에 제8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에 첫 막이 올랐습니다. 옛날에 국군 아저씨 한 분이 싸움터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내 왔어! 내 사람 왔다카이! 배우들의 명품 연기와 흡입력 있는 스토리 덕분에 관객들은 이미 연극의 매력에 흠뻑 빠졌는데요. 관객과 배우가 함께 울고 웃으며 이 여름밤을 짙은 문화의 향기로 물들입니다. 뜨거운 박수와 더 뜨거운 여운을 남긴 채 연극은 끝이 났습니다. 공연들을 볼 때는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좀 놓아버리거든요. 근데 이 공연은 오히려 갈수록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이도 의외로 좀 재밌어하고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공연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죠. 이어서 진행된 감독과 배우 그리고 관객들의 자유로운 대화 시간. 이런 기회를 통해 연극이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국공립 페스티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공립 연극 페스티벌 많이 보러 와주세요. 대한민국 국공립 페스티벌 7월 29일까지 계속되는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여러분의 낭만 가득한 여름날을 경주가 책임집니다. 네,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은요, 오는 29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셔서 즐거운 공연 관람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뭉쳤다고 합니다. 과연 이 육아 부담에 대한 환경을 어떻게 개선했을지 대전에서 확인해 보시죠. 주변의 도움 없이 나 홀로 아기를 키우는 이른바 독박 육아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아이에게 대하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시간이 잘 안 가서 힘들죠. 누가 있는 거, 친척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둘이 있다 보니까 힘들어요 정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를 키우는 일도 누군가와 함께하면 쉽습니다. 이웃사촌과 품을 나누어 아이를 키우는 공동육아를 소개합니다. 천안시 두정동의 한 가정집. 남편이 일을 하러 간 동안 3살이 된 자녀를 혼자 돌보는 문소영 주부의 집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꼬마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나누고 익숙하게 거실로 향하는 손님들. 자주 왕래하는 사이인 것 같죠? 이때가 애기들이 제일 이쁠 것 같아요. 네, 3살, 4살 때 제일 이쁜데 네. 또래 곰방곰방이거든요. 어떤 뭐 생일 파티가 있나요? 어떤 모임인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품앗이 육아라고 같이 공동 육아하는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아이랑 같이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이제 밥도 먹고 놀다가 이렇게 또 헤어지고 그러는 모임이에요. 이렇게 전업주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육아 품앗이 모임을 꾸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철안에만 10개 이상의 육아 품앗이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 중인데요. 철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매달 소정의 활동비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품앗이 육아라고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그날 한 번씩 이제 수업을 활동을 진행할 그런 엄마들이 이제 그날의 당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그 집에서 모여서 같이 수업 준비한 수업도 함께 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놀고 그러는 시간이라서 다른 모임이랑은 조금 달라요. 당번을 맡은 엄마가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에 좋은 놀이를 준비합니다. 보통 집에 있을 법한 재료와 도구를 이용하는데요. 오늘은 밀가루를 이용한 촉감놀이입니다. 아이와 단둘이 있을 때는 시도하기 힘든 놀이들. 함께 어울려 노는 동안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선생님이자 친구이자 가까운 친척이 되어줍니다. 안녕, 나는 밀가루 괴물이야. 하진아, 우와, 춤추는데? 놀이도구가 되어준 밀가루, 성공적인 수업이었죠? 아이들이 내시고 어른이 내시잖아요. 이렇게 네. 놀아주는 건 좋지만 이거 아이들 씻기고 다시 이거 치우가는 게 일이거든요. 네. 근데 공동 육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저와 이제 애기 혼자 둘이서 집에 있을 때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다 여럿이 같이 모이면 이제 어떤 걸 해줄까, 애들이 뭘 좋아할까 이러면서 검색도 엄청 많이 해보게 되고요. 제가 아이랑 둘이만 있으니까 아이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자꾸 저도 힘들고 아이도 혼자니까 계속 저한테 짜증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모임에 오면 친구들도 만나고 같이 활동도 하니까 더 활달해지고 더 표현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놀이 시간이 한바탕 끝나고 나면 엄마들은 둘셋 나뉘어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놀이후 남은 밀가루로 수제비를 만들 텐데요. 이렇게 요리 시간은 재밌는 수다 시간이기도 합니다. 각각 집집마다 다니다 보면 진짜 육아법도 좀 다르고 그러잖아요. 애기들 요리, 네, 뭐 요리나 이런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서로 공유하는 게 많아서 너무 좋아요. 이런 것도 언니한테 배우고. 혼자 있었다면 아이 먹이고 챙겨주랴 허겁지겁 끝내고 말았을 점심시간. 신나게 놀고 함께 먹으니 어떤 메뉴든 꿀맛입니다. 같이 이렇게 놀면 재밌잖아요. 네. 근데 혼자 하면 사실 재미 좀 덜한 게 있어요. 네, 그쵸? 맞아요. 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냥 신랑 언제 오나 시계만 보게 되고 그럴 때도 있는데 지치고 힘들어서. 근데 품앗이를 하면 확실히 엄마들끼리 공유하는 것도 많고 아이들이 또 너무 신나게 잘 놀고 이래서 막 이 품앗이 하는 날이 계속 기다려지고 공동육아 아이들이 궁금해지고 계속 그렇게 좀 즐거움을 찾은 것 같아요. 육아의 즐거움. 유치원이나 이렇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들끼리 같이 모여서 애기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더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같이 나누면서 지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세종시 도담동 주민센터로 가봅니다. 1층을 둘러다 보면 공동육아 나눔터가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네, 시간 제한하지 않고 편하게 아무 때나 오셔서 아이를 장난감 갖고 놀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엄마는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드시니까 잠깐 쉬거나 이제 또 같은 고민을 하는, 육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엄마들하고 이제 정보도 교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육아 스트레스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런 공간이고요. 세종시는 부모나 친척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은 도시입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옛마을의 사랑방처럼
육아에 지친 부모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주로 설치돼 있고요. 이용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 나눔터라는 게 저는 아직 좀 생소하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나 분포되어 있나요? 현재 세종시에는 여기 도담동이 있고요. 그리고 조치원에 있고 부강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7월에 저희 세롬동에 그리고 보람동에 개소할 예정이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또 아름동하고 고운동도 개소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세종시에는 복합 커뮤니티마다 그렇게 공동육아 나눔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들이 한번 가는 것도 엄마에게 큰일인데요. 이곳에 오면 놀이시설은 물론 친구도 있습니다. 책과 장난감은 대여도 할 수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줍니다. 지금 노아보다 어린 친구도 있고 형아도 있고 누나도 있어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을 좀 느끼셨어요? 여기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또래 친구들도 많고 또 이렇게 장난감도 있고 또 장난감도 빌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모든 게 아무래도 무료다 보니까 좀 그래도 부담 없이 자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큰 장점이 있죠. 또 집에서도 가까워서 자주 오게 돼요. 블럭놀이들랑 아니 엄마 아빠들은 다 같이 놀아요. 아, 엄마 아빠들하고 여기서 다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요? 네. 그래, 엄마 아빠들하고 친구들하고 놀면 진짜 재밌겠다. 그치? 공간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육아 나눔 장터나 부모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매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숨겨왔던 재능을 발휘해 수업의 강사로 나서기도 합니다. 엄마가 수업을 하면 더 좋아해요. 다른 친구들 앞에서 엄마 수업하면 되게 즐거워하고 그래서 품앗이 활동을 지원을 해주면서 육아가 훨씬 수월해진 것도 있고요. 처음 엄마지만 조금씩 배우고 그리고 여기 만나는 엄마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의사를 나누면서 엄마는 이런 거구나. 진짜 엄마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가는 것 같아요. 이제 엄마라는 이름이 조금 부끄럽지 않을 거? 혼자일 때는 어렵고 외로운 육아. 이웃과 함께하면 부모는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은 더불어 자라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공동체의 노력으로 쑥쑥 자라는 아이들, 공동육아에 참여해보는 건 어떠세요? 사실 아이를 키운다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요. 이렇게 공동 육아를 하면 뭔가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정보도 교류할 수 있고 특히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또래가 생겨서 더욱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동 육아에 대한 문화가 더욱더 확산됐으면 좋겠네요. 자,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전라남도에서는 농수산식품 전시 홍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해 2017년 워싱턴 한인축제 참가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내일 금요일까지인데요. 대상은 전라남도 내 전년도 수출 실적 2천만 불 이하 식품 수출 기업이면 가능하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마케팅 지원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흥군에서는 향토산업 육성 일환인 고흥-틈새 농식품 다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공개 채용하는데요. 신청은 내일 금요일까지 서류 접수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 고흥 로컬푸드 향토사업단 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